매스플릿 조건부 확률 37번입니다. 네, 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읽어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진대요? 네,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만 던진대요.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1번. 자,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온 거야. 아니다. 홀수부터 합시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홀수의 눈이 나온 거야.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져요? 동전을 3번 던지는 거죠. 그럼 동전을 3번 던질 때 뭐가 되냐면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2번.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동전을 몇 번 던져요? 2번 던지거든요. 그랬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겠죠. 약간 네. 2번.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2개를 더해야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P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홀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P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을 PB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자, 일단은 PE,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요. 홀수가 나오고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와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오고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PA 교집합 E는요. PA 주사위를 먼저 던지겠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더하기. 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짝수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짝수가 나왔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을 3번 던져야 되는데 얘들아, 동전을 3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겠죠.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게 이겁니다. HT 그 다음에 HTH 그 다음에 THH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말고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8분의 3 하면 이게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2번 던져야 되는데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총 경우는 하나고요. 그 중에 앞면이 2개 나오는 건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그냥 막 약분하거나 그러면은 곤란하다고 그랬죠. 자, 16분의 3이고요. 여기 이제 8분의 1인데 16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답은 5번 16분의 5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좀 헷갈리면 의미를 곱씹어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37번입니다. 자, A, B가 순서대로 관역에 화살을 쏠 때 A가 쏜 화살이 명중할 경우 B가 쏜 화살도 명중할 확률은 0.5죠. 자,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A가 쏜 화살이 명중하고가 아니라 명중할 경우야. 명중이 이미 된 거지. 그럼 명중이 된 게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의 문법이야. 그러니까 A가 쏜 화살의 명중을 하고면은 교집합이거든요. 근데 할 경우 했을 때 이거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네, 그래서 A가 쏜 화살이 명중할 경우 B가 쏜 화살도 명중할 확률은 0.5예요. 자, A가 쏜 화살이 명중하지 못했을 경우 B가 쏜 화살을 명중할 확률은 0.7이다. 명중할 확률이 0.5인 A가 먼저 화살을 쏠 때 포인트 B가 화살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은 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B가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시킬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A가 명중했어. 그리고 B도 명중한 거죠. 두 번째, A는 명중 못했어. 두 번째, B가 명중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B가 화살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을 PB라고 한다면 PB는 어떻게 구하냐면 A도 명중하고 그리고 B도 명중할 확률 더하기 A는 명중을 못했고 명중 못했고 B가 명중할 확률을 더하시면 이게 PB가 되겠죠. 네,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일단 A가 먼저 화살을 쏠 거니까 순서대로 A가 화살을 쐈어요. A가 화살을 쏴서 명중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거 명중한 거야. 명중했다는 전제하에 B가 명중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화살을 쏴서 명중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A가 화살을 쏴서 명중을 못했다는 전제하에 B는 명중을 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볼게요. 지금 뭐냐면 명중할 확률이 0.5인 A가 먼저 화살을 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A가 먼저 명중할 확률은 0.5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냐면 A가 쏜 화살이 명중할 경우 B가 쏜 화살도 명중할 확률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0.5예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자, A가 명중을 못했어. 명중할 확률이 0.5니까 명중 못할 확률도 0.5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걸 곱해야 되는데 얘는 A가 명중을 못했을 경우에 B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죠. 자, A가 쏜 화살이 명중하지 못했을 때 B가 쏜 화살이 명중할 확률이니까 0.7이 됩니다. 그러면은 5, 25, 7, 5, 35니까요. 계산하면 0.6이 되겠네요. 따라서 3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아마 조건부 확률에서 분명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헷갈리는 문제는 꼭 곱씹고 고민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하시면 여기 경우의 수 확률은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39번 갈게요. 어느 학교에서 A반 학생이 30명, 그 다음에 B반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조사했대. 조사했더니 A반 학생 중에 6분의 1. 자, 여기 보세요. 또 이게 나왔어요. A반 학생 중에서 6분의 1인 거죠. 전 사건의 축소예요. B반 학생 중에 4분의 1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 사건의 축소입니다. 미술 동아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56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네, 그 학생이 미술 동아리를 신청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죠. 그냥 한 명을 뽑는다고 그냥 그런 시행에 관한 의미고요. 그 학생이 미술 동아리를 신청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술 동아리를 신청했을 확률을 이렇게 P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A반 학생일 확률을 PA, B반일 확생일 확률을 P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반이면서 미술 동아리를 신청했을 학생과요. 자, B반이면서 미술 동아리를 신청할 학생을 더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PA 교집합이 얘는 뭐냐면 일단 A반에서 뽑을 확률이에요. 근데 A반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미술 동아리 학생이 나온 확률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얘는 B반을 일단 선택을 해요. 그래서 B반에서 미술 동아리를 할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A반인 학생은 전체 학생이 56명인데 A반 학생의 확률은 56분의 30이겠죠. 자, 근데 지금 A반 학생 중에서 미술 동아리를 하는 학생이 6분의 1이니까 이게 6분의 1 얘가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더하기 B반 학생일 확률은요 56분의 26이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곱해야 되는데 얘는 뭐죠? 비반 학생 중에서 비반 학생일 때 미술 동아리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더해야 P인데요. 약분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까요?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2, 그 다음에 10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여기도 2, 그 다음에 13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럼 56 곱하기 2죠. 통분됐어요. 여기다가 10 더하기 13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112분의 23이 되겠네요. 네, 숫자가 조금 별로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40번. 아이고, 네, 지울게요.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네, 이 문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흰 공 1개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러니까 어느 주머니냐면 여기 요 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는데,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넣은 다음에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낸 거야. 그때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P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이 P이면은 얘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 2개로 나뉘죠. 뭐냐면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온 거야. 이거를 PA라고 할까요?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온 거야. 그걸 PB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서 나중에 공을 꺼냈더니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이 나왔을 확률을 더하시고요. 이 확률에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검은 공을 하나 집어 넣은 후에 서로 다른 색 공을 2개 뽑을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PA 곱하기 PE 기분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PB, 그 다음에 PE 기분 B입니다. 자, PA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흰 공 1개를 이 주머니에 집어 넣을 거야. 그럼 공이 총 몇 개로 바뀌냐면 6개로 바뀌는데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예요. 자,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색 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흰 공을 넣었으니까 흰 공이 4개로 바뀌죠. 4개에서 1개 뽑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공 2개에서 1개를 뽑으면 지금 얘가 얘입니다. 더하기 PB. 자,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공이 총 6개고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흰 공은 3개 중에 1개 뽑으면 되고요. 검은 공이 3개로 늘어났어요. 3개 중에 1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더하시면 드디어 뭐야? 서로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도 3 곱하기 6C이고 3 곱하기 6C니까 이미 통분은 된 상태네요. 3 곱하기 몇이에요? 15죠? 자, 그럼 이거 4이 8이고 8이 16이 될 거고요. 네, 3, 3은 9가 돼서 3 곱하기 15분의 2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약분을 하면 5, 25, 5, 3, 15니까 결국은 9분의 5가 되겠고 답은 5번이 되겠죠. 41번. 네, 41번도 좀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이 좀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약간 뭐냐면 그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이 문제를 순서를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괜히 순서 바꿔놔서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90%야.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한대. 근데 이 표현은 조건부 확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누가 구독했다고 하는데 용소는 누구죠? 자, 네. 그래서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90%고요. 그다음에 불량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80%란 말이에요. 이게 그 조건부 확률에서 이 유형에서 되게 관용적으로 나오는 문법적인 표현이니까 일단 밑줄 치고 이제 이거를 문제 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보통 근데 문제의 순서가 얘들아 이게 먼저 나와요. 합격품 600개와 불량품 400개가 섞여 있는 제품이 있다로 원래 출발합니다. 근데 섞여 있는 제품 더미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골라 불량품이라고 판정하였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그 제품이 정말로 불량품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PA를 뭐라고 하냐면 합격품일 확률이라고 해봅시다. 합격품을 뭐 하나를 뽑을 확률이죠. 합격품일 확률. 지워야지. 저 한글 쓸 줄 알아요? 합격품일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 B로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거는 뭐야? 합격품이 아니라 불합격품일 확률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불량품일 확률이 P2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한 개를 골라 불량품이라고 판정하였을 때 그 제품이 정말로 불량품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불량품이라고 판정된 거야. 불판. 자, 불량품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그게 정말로 불합격품, 불량품이었던 거죠. 어머나 이거 불합격이 아니라 불량이죠. 네,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구하려면은 그러면 P2분의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PA의 여사건 교집합 2에 대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볼게요. 합격품일 확률 얘들아 600개와 400개가 섞여 있으니까 총 몇 개야? 1000개죠. 1000개 중에 600개가 합격품이니까요. 합격품일 확률인 PA는요.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품일 확률은요. 아이고 이거 PA의 여사건이라고 하기로 했죠. 불합격품일 확률은요. 그냥 5분의 2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했을 확률이죠. 합격품에서 합격품으로 판정했다는 얘기 전 사건의 축소입니다.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빨간색은 뭐냐면은 합격품이야 그거를 합격품이라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불합격품일 확률이잖아. 그럼 봐봐.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했을 확률이 90%면 합격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한 거는 즉 불량품이라고 판정한 거는 몇 프로일까? 당연히 10%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위에 빨간 줄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합격품이 있어요. 근데 그 합격품을 불합격품이라고 판정한 거야. 그거는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줄 친 거 불량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은 80%예요. 자, 그러면 불량품이었어요. 이 불량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80%니까 0.8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P2를 구하고 싶다야. P2는요 불합격품이었을 확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불량품일 확률은 이거죠. 자, 합격인 원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합격인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합격 즉 불량품이었거든요.
근데 불량품 중에서, 즉 불량품일 때 실제로 불량품이라고 판정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PA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P2 기분 A가 0.1이니까 10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이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0.8이니까 10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2인데 최종적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P2는 두 개 더한 거죠. 그것분의 PA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네, 요게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50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50분의 16인데 이거 분의 다시 50분의 16인 거죠.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그냥 19분의 16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불편?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42번. 네,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두약품 A, B가 치료 효과를 보일 확률이 각각 40%, 90%래요. 네, 그러면 이 두 약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치료한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았을 때 이 환자가 A 약품을 사용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좀 어려운 게요. 뭔가 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치료한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였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이 환자가 A 약품을 사용했을 확률을 구하여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가 약품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PA. 환자가 A 약품을 선택할 확률이 뭘까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절반이라고 그랬죠. 왜? 약품이 두 개니까요. 이게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치료 효과를 보였을 확률은 각각 40%, 90%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인데요. 환자가 A 약품을 선택한 거야. 선택했을 때, 자, 치료 효과를 보일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게 0.3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자가 B 약품을 선택한 거야. 근데 치료 효과를 봤어요. 그게 0.9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럼 이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였을 때 환자가 A 약품을 사용했을 확률이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또 P2분의 P A 교집합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P2를 구하는 게 포인트죠. P2는 뭐냐면 A 약을 선택했어. A 약을 선택하고 치료 효과를 본 거고요. B 약을 선택하고 치료 효과를 본 거죠. 자, 이걸 다시 작성을 하면은 A 약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A 약을 선택했다는 전제 하에 치료 효과를 본 거고요. B 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B 약을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치료 효과를 본 겁니다. 자, 그럼 PA는 2분의 1이고요. P2 기분 A는 0.4겠죠? 그 다음에 PB도 2분의 1이고요. P 기분 B도 0.9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P분의 PA 교집합 2를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0.4고 2분의 1 0.9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아시겠지만 2분의 1, 2분의 1 다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정리해주면 답은 1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43번. 자,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죠? 뭐냐면 지금 이 40%와 60%는 전체 중에 A 공장과 B 공장이 각각 생산한 양입니다. 그래서 PA에서 A 공장에서 생산했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게 0.4고요. 그 다음에 PB에서 B 공장에서 생산했을 확률이 0.6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불량품은 각각 3%, 5%라고 한다.
자, 이거 뭐냐면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이고요. B 기계에서, 그러니까 전 사건이 축소됐죠. 전체가 아니라 A 기계에서예요. 전체가 아니라 B 기계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량품일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저기 그 불량품일 확률이 3%는 뭐냐면 A 기계에서 A 기계일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5%는 뭐냐면요, B 기계에서, 즉 B 기계일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선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이니까 P 2분의 뭡니까? P A 교집합 2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P2를 구하는 게 또 포인트죠. 자, P2는 뭐냐면 PA 교집합 2고요. 그 다음에 PB 교집합 2입니다. 자, 그러면 PA 교집합 2는 PA 곱하기 PA 기분 2고요. 그 다음에 PB 교집합 2는 PB 곱하기 PB 기분 A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에 줄,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위에 줄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PA가 0.4고요. 그 다음에 이 기분 A가 0.03이에요. 자, 그 다음에 PB가요 0.6이고요. PA 기분 B가 0.05네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를 해주시면 다겠죠. 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4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4번. 가방 A에는 국어 문제집이 3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이 3권 들어있어요. 가방 B에는 국어 문제집이 4권 있고요. 수학 문제집이 2권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가방 하나를 택하여 2권의 문제집을 동시에 꺼냈더니 국어 문제집이 1권, 수학 문제집이 1권이 나왔을 때 그것이 가방 B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A 가방을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B 가방을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요게 숨어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PA를 A 가방을 선택했을 확률이니까 2분의 1이고 PB를 B 가방을 선택했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또 뭐냐면은 수학 문제 한 권, 국어 문제 한 권이 나온 거니까 수학 문제 한 권, 국어 문제 한 권이 나왔을 확률을 P라고 해보면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수학 문제 한 권, 국어 문제 한 권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것이 B 가방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또 작성을 해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맞나요? 그럼 이제 또 P2를 구해야 되겠죠. 자, P2는 뭐냐면 A 가방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수학책, 영어책 하나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B 가방을 선택하고 거기서 수학책, 영어책 하나가 나오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PA 곱하기 P2 기분 A고요. 그 다음에 PB 곱하기 P2 기분 B입니다. 자, 그럼 PA가 몇 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2 기분 A를 구하면 A에서는 국어 문제집이 3권, 수학 문제가 3권이니까 총 6권이죠. 그 중에서 2개 꺼내야 되는데 3권 중에 1권, 3권 중에 1권 꺼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 가방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인데 지금 B 가방에는 국어 4권, 수학 2권이 있으니까 6권 중에 2권 뽑을 건데 4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어차피 이게 분모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9잖아요. 9 더하기 이게 뭐예요? 8이잖아요. 8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